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재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 장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에이펙 행사에서 시진핑과 동석했던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 또 한 번 락다운 조치가 좀 살벌하게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경기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은 코로나 대해서는 완전히 no mercy한 모습인데 지금이 2020년인지 2022년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코인 시장에서의 변동성입니다. FTX라는 글로벌 3대 거래소가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서 그에 얽혀있는 다른 기업애들까지 유동성 위기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FTX 사건 이후로 파산 신청에 들어간 회사만 하더라도 벌써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거대 기업이 몰락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주식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요즘 시황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이번 달 어떤 주식들을 많이 사셨는지 탑 10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순매수 상위 10개고요. 우선 자주 보이는 종목들이 역시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그리고 이게 아마존까지 쪼르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기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은 저기 순매수 금액을 제가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본 건데 테슬라의 순매수 금액이 압도적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5,050억 원을 사셨더라고요. 참, 한국인 분들은 테슬라 사랑은 엄청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위터 경영한다고 CEO가 테슬라에는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거 아니냐, 내놓은 자식 아니냐, 트위터 경영 때문에 테슬라 주식 더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투자 심리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또 공매도 세력을 좀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가 없으면 그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옵션을 감안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지분은 아직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룬 제국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결국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그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5위에 있는 건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는 호재 같은 이슈도 있었죠. CEO 교체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디즈니를 오랫동안 좀 경영하던 이를 다시 불러들였는데 앞으로 디즈니의 OTT 사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지켜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좀 달려보냐면요. 11월 한 달간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럭키7, TSMC에 대한 내용으로 오랜만에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만 30%가 넘게 올라섰네요. 혹시 TSMC가 뭐 하는 기업인지 어느 정도의 기업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파운드리 아시죠? 반도체 칩을 어떻게 만들 거다 하고 설계서를 딱 보내면 그 설계를 끝낸 거를 설계도를 보고 생산만을 하는 위탁 전문 생산업체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의 실력은 반도체를 이루는 그 수많은 회로들을 얼마나 미세하고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미세공정 기술이라고 말을 하죠. 언론에선 그래서 5나노다, 3나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각 파운드리별로 미세공정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느냐에 대한 겁니다. 다른 건 별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박스에 둔 거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둘 간의 경쟁입니다.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삼성과 TSMC는 각각 3나노 개발에 성공한 상태고요. 일부 고객들도 확보를 했고 둘 다 대량 생산을 위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 간에 치고 받고 하는 싸움으로 보이긴 하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쉽게도 삼성보다는 TSMC의 제국이 더욱더 공고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인데요. 올해 TSMC의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은 53% 정도에 이를 것이고 삼성은 18.5% 정도 이를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유율이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세공정도 점유율도 TSMC가 파운드리 최강자라는 말입니다. 이 최강자 TSMC의 주가는 그럼 올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이 TSMC고요. 검정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회색선이 반도체 ETF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빨간색 선이 11월 초만 하더라도 아주 바닥에 내리꽂혔죠? 네, 최근에 근데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TSMC가 나스닥이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11월에 더 높은 수익률로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역시 실적입니다. TSMC도 한 달 전쯤에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TSMC의 분기별 매출과 주당 순이익 성장률에 나타낸 건데요. 거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었습니다. 항상 여기 뭐 0 위에 있잖아요. 항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데 크게 마이너스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네, 2019년 초반. 이때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막 격화되던 시기였었고 이때 또 TSMC 공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이 좀 발생을 하면서 공장이 멈추는 일도 있었던 특수한 시기였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지난 올해, 그러니까 직전 분기, 3분기에는 각각 매출 성장률이 80% 그리고 48%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률인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반도체 산업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항상 미래를 보니까요. 내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표. 이걸 보시면 이게 순달람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표인데 회색 영역이 내년 TSMC가 연간으로 얼마나 주당 순이익을 낼 것 같은지 그런 예상치이고 그리고 주황색 선이 주가입니다. 최근에 이 회색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색 선이 이게 급등하는 거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된 데에는 TSMC가 이번 달 초에 10월 한 달간 매출 지표를 내놨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매출 성장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성장을 보낸 지난 10월이 실적을 보이면서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에 우울해 보였던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따라 올라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을 했으니까 주식이 비싸졌네 라고 봐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밸류에이션 지표이죠. 대표적인 지표인 PER을 제가 5년간의 역사적 추이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PER 평균은 18.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작 12.5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30% 이상 싼 가격이 지금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저기 제가 동그라미 쳐둔 때들이 있죠. 네,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있죠. 이때들이 어떤 때냐면 각각 이 시기들은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TSMC 공장에서의 공장 가동 중지 문제와 미중 분쟁이 시작되고 또 격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죠. 그렇다면 현 상황은 저 때들보다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공포 심리가 지금 강하고 주가가 싸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외신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이슈이긴 한데요. 다름 아닌 TSMC의 국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의 본사는 저기 대만의 신추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대만의 서해안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미중 관계가 우크라 사태를 맞아서 더욱더 악화됐고 거기다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역사적으로 타이완에 발을 디디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 수위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종심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 바로 대만 통일인데 미국이 방해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화가 난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중국 전함과 중국 군용 드론들이 뭐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상 군사적으로 시위를 하게 된 것이고요. 대만을 완전히 가둬놓고 완전히 고립된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TSMC는 결국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는 분리되면 이제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TSMC에 대한 심리가 안 좋아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는 반대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요. 실제로 이런 뉴스가 발생을 또 했는데요. 이런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주장에 더욱더 힘을 더 실어주게 됐습니다. 애플이 향후 2년 안으로 대만에서 만들어진 칩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칩을 아이폰에 넣겠다고 팀 쿡이 나서서 선언을 한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짓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3나노 칩을 애플에게 납품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미국이 영악하다. 대만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대만 섬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명분을 가지게 해주려면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에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첨단 공장을 지을수록 대만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외로운 섬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요, 대만의 최대 국방 무기는요, 결국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을요, 대만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TSMC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워낙 자국 내 생산을 하라고 종용을 하니까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춘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왼쪽 표에 있습니다. TSMC의 고객을 보면요, 미국 기업 비중이 64%, 초록색으로 해놨죠. 64%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TSMC 칩은 1% 남짓이에요. 대만에서 칩이 90%가 만들어지고 또 TSMC 직원들의 국적도 거의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칩을 사주고 더군다나 비싼 미세공정 칩들은 미국 기업들만 TSMC 것을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도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탐탁치는 않지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대만 지도잖아요. TSMC는 얼마 전에 150조 원을 투자해서 대만 안에다가 최첨단 공장을 약 20곳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으름장을 내놓은 건데 미국에다가 짓고 있는 공장 2개에 들어간 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대만 본토에다가요. 그러니까 결국 TSMC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 본국인 대만에다가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방은 대만을 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이 맞아 들어가 보이는 이유는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를 따라서 대만 안에다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5일 전 기사예요. ASML이 대만 총통과의 만남 자리에서 1조 2천억 원을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에 짓는 비용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기사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도 최첨단 차세대 D램 생산에 대량 양산은 대만 안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SML은요,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그 네덜란드 기업의 원천 기술은 미국 걸 씁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죠. 전쟁 리스크를 이 두 업체가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대만과 TSMC를 정복을 딱 해가지고 본인들 것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승리를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 피로스의 승리가 그리스가 로마한테 두 번의 승리를 겪었음에도 결국 너무 좋은 장수를 다 잃었기 때문에 결국에 로마한테 멸망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말을 하잖아요. 중국이 TSMC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로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SMC 회장 마크 류도 조금 뼈가 있는 인터뷰를 단행을 했었는데요. 대만을 침공을 하면 TSMC의 공장은 바로 멈출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TSMC를 가져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TSMC가 정말 잘나서 위대한 기업이 된 것도 맞는 소리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TSMC가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롯이 중국 기업이 TSMC가 된다고 하면 지금껏 TSMC에게 장비를 제공해왔던 여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더 이상 장비를 안 줄 것이 명백하고요. 그렇다면 신규 장비를 공급 못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기존의 장비들도 수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시스템 업데이트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AR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설계도들을 TSMC의 생산 라인에다가 접목을 미리미리 시켜놔야 파운드리가 돌아가는데 이 영역에서의 지원도 딱 끊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ARM 기반 팹리스들의 수주 자체를 못 받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뭐 시놉시스 같은 EDA 제품도 못 쓰는 건 당연지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중국이 가져가봤자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통일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껏 가져봤자 TSMC를 본인들은 제대로 쓰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서방으로부터 받는 압력은 엄청나게 거셀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심지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TSMC가 가지게 된 지위는 거의 국가급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 방콕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만의 특사로 나선 것이 바로 TSMC의 창업자 장중모우였습니다. 91세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의 절반에 가까운 정상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부통령급 의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총통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목을 끌었고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TSMC는요. 대만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 정부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TSMC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곧 대만판 반도체 법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2023년부터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TSMC 지원 법안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듯이 대만 사람들은요. TSMC를 보고 호국신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니까 여론에서의 반대 의견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호국신산의 뜻은 나라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TSMC가 대만 사람들한테 존재감이 높은지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껏 지경학적인 TSMC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인트는 현재 TSMC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주가를 싸게 만든 핵심 요인인 지정학 리스크는 세간의 우려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불거지더라도 우크라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스탠스로 서방국들이 나설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본업에 대한 이슈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파운드리 산업이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20% 넘게 성장하는 엄청난 고성장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 가장 오른편에 있는 거, 이 기업들 로고 보세요. 결국에는요,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남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이 둘 간의 진검승부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제자 기사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TSMC의 패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을 FSD 칩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세대 FSD 칩에 대한 위탁 생산 물량을 TSMC가 가져가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14나노에서 생산했던 건데 차세대 버전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5나노급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점은 뭐냐면요. 이제는 순수 자동차 기업이 TSMC의 상위 고객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자동차 시장에서의 반도체 탑재 비중이 올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자동차 영역에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금 것까지 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총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딱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QC인데요. 다들 보셨죠? 네, TSMC는 미세 공정에서 아직 위협적인 적수가 안 보입니다. 초미세 공정에서의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칩 설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팹리스트들로 하여금 가격 결정력을 앞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곧 단가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까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점점 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위탁 생산되는 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한 가장 오른편 보세요. C.
TSMC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도 타내고요. 주정부 보조금도 타내고 있어요. 지정학적 문제가 리스크이긴 하지만 반대로 양쪽에서 탐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구슬리고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 지출 금액을 보조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분명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Q도 올라가고 C는 내려가는 PQC, 실적 분석의 근본인데 장기적인 해자를 보유한 TSMC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또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과감하고 멋지게 베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모르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워렌 버핏 옹이죠. 최근 5조 5천억 원을 TSMC에 베팅을 좀 했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죠.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투자에 나섰거나 아니면 승인을 했을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할 때야말로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고 외치는 버핏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옹골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